암경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겠습니다. 불교에는 대장경이라고 말해지듯이 엄청난 분량의 불교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은 대략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경과 불교 교단의 생활과 윤리 규범을 담고 있는 율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를 중생이 살아가는 역사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낼 것인가에 대한 해석서들이 있는데 이것을 논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3장을 모두 통틀어서 대장경이라고 하지만 이 엄청난 분량의 대장경은 어느 한 시대에 한 번에 결집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수백 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전은 그때그때 결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앞서 먼저 경전을 그 성립된 역사적인 배경서부터 간단히 공부하는 것이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할 아함경은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먼저 결집된 초기 경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본의 불교학자인 나카무라 하지메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보면 대략 부처님 열반 후에 인도에서만도 4차례의 경전이 결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결집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의 강례 절차를 마친 다음에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결집한 경전이 소위 얘기하는 아함의 경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아란존자가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율에 대해서는 우바리존자가 암송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1차 결집에서는 오늘날처럼 부처님의 말씀이 문자로 종이 위에 기록된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부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가장 먼저 결집된 경전이 오늘날에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아함경이라고 하고 이 아함경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차 결집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대략 한 100년 뒤에 야사라고 하는 장로가 700여 명이 모여서 배사리에서 결집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교사에 있어서는 이때를 불교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로 처음으로 제기됐다고 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 결집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대략 200년경 아쇼카왕의 도움으로 결집되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결집의 책임자는 모칼리푸타 티사라고 하는 분이었고 결집 장소는 오늘날 인도의 파트나라고 하는 지방,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파탈리푸트라에서 결집되었다고 얘기됩니다. 이때 결집에 참석한 인원은 대략 1000명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마지막 결집되었다고 보여지는 네 번째 경전 결집은 기원 후 2세기경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1차 결집에서부터 네 번째 결집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600년 내지 700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카니시카 왕의 지원으로 협전자와 세우라고 하는 분이 카시미르 지방에서 한 5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결집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대승불교 경전들이 결집되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처음에는 오늘날의 사리신앙, 즉 탑신앙이 전개되었었습니다. 탑을 중심으로 부처님 앞에 기도하고 발언하고 공양하던 제가 불자들의 집단들이
점차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하면서 결집된 것이 대승불교 경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서력 기원을 전후해서 이러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때 대승경전들도 항상 부처님의 말씀을 표방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심화시키고 확대시킨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훗날에 다시 결집된 경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결집되었다라고 하는 경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훗날에 결집된 경전들의 이야기가 어디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아함경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승경전도 한 번에 결집된 것이 아니라 대략 용수보살 이전 결집된 것을 대승불교의 초기라고 얘기하고 그 후에 세친보살이 당시에까지 결집된 것을 중기의 대승경전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약 7세기까지 밀교가 성립되기까지를 후기의 대승경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불교 경전 또는 대장경이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대장경의 속에는 이렇게 복잡하고도 엄청난 분량들이 함께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초기 경전인 아함경이라고 하는 것도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금강경처럼 단일 경전으로 되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이 위에 문자로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서 경전의 내용도 짤막짤막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처럼 짤막한 경전들이 모여있는 것을 아함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함경은 한문으로 번역한 경전만도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길이가 대단히 긴 것을 장아함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중간 정도가 된 것을 중아함경이라고 얘기하며 경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법수, 그러니까 삼보할 때는 3이라는 숫자, 사성자면 4라는 숫자,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앞에 나오는 숫자에 하나씩 증가하는 순서에 따라서 결집해 놓은 것이 증일아함경인데 이 증일아함경에도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함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바함경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비슷한 것들끼리 한데에 정리를 해놓은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바함경에는 많은 경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한문으로 현재 번역된 아함경만 해도 자바함경이 있고 증일아함경이 있고 장아함경이 있고 중아함경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아함경에 번역하는 과정에서 빠졌거나 후에 보완된 경전들이 있는데 그것을 별력 자바함경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아함경, 자바함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전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한문으로 번역된 이 아함경의 그 숫자로 살펴볼 것 같으면 가장 길이가 길다고는 장아함경에는 무려 30개의 경전이 하나로 묶여져서 장아함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아함경 속에는 각기 다른 이름들의 경전들이 30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아함경 제1권에 보면 대본경이 있고 부처님의 일생의 그 행적을 밝혀주는 유행경이라는 것이 있고 외도들과의 사상적인 입장을 서로 밝히는 그 범동경이나 사문과경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들의 중생의 사회가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해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세기경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볼 때 불교 경전의 아함경하면 단순히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간 정도의 길이인 중아함경에는 무려 222개의 경전이 엮여 있는 경입니다. 그 중아함경 중에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흔히 독화살의 비유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전유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유경의 경전도 바로 중암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군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경입니다. 그런가 하면 자바암경이라고 하는 데는 무려 1362개의 경전이 엮여져서 자바암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만 살펴봐도 이 경전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증일아함경에는 472개의 경전이 여기에 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함경 그러면 사람들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처럼 단일 경전으로 생각하려는 이러한 생각들은 큰 오해이고, 그것은 잘못된 이 시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함경이 오늘날에 상당히 소홀히 취급됐었는데, 그런 과정에는 대략 두 가지 이유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시대의 경전들, 결집된 인도의 고대 경전들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동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어떤 그 환경 속에 오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롭게 결집되고 재해석되고 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부처님 당시 인도는 수행자들이 세속적인 권력에 대해서 쉽게 비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문화풍토에 들어온 불교는 그러한 세속의 권력, 소위 왕권에 대해서 당시의 수행자들이나 학자들이나 그 누구도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세속의 왕권에 대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이런 문제가 담겨져 있는 이 초기 경전을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탓인지 중국의 불교 학자들은 이러한 세속의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는 중생의 현실 역사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초기 경전은 보잘것없는 소승경전이라고 취급을 해버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부처님의 역사적인 상황을 잘 말해주는 경전들을 소승경전이라고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불교는 왜곡되기 시작했고 많은 오해를 불러오게도 되었습니다. 사실상 한 인간은 역사적 존재이고, 어떤 위대한 사람의 삶이라도 역사적 환경에서의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 사상이라는 것도 부처님이 살았던 기원전 6세기의 인도라고 하는 역사적 현장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처님은 태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29살에 출가하기 전까지 왕자로서의 많은 수업을 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당시의 중생들이 만나고 있는 삶의 현실의 문제들, 때로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큰 탁견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역사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불교 경전에는 대단히 사실적으로 잘 전해지고 있음에도 이 아함경이 소홀히 취급됨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가 아프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부처님을 뵙고 싶을 때 내 집의 문을 노크하는, 두드리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우리 부처님을 공부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초기 경전들의 중요성은 부처님이 살았을 당시에 그 구체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함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리어에서 번역된 경전들도 많이 있습니다. 팔리어에서 번역된 경전들도 대략 5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초기 경전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또 똑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인데도 이 경전에도 전해지고 저 경전에도 전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전들을 가능하면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다음에 초기 경전의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매 경전을 비롯해서 수타니파타도 함께 내포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부처님의 그 생생한 말씀을 담고 있는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담을 담고 있는 자타카의 이야기들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이 경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단일 경전처럼 늘 함께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경전을 선별해서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많이 애청을 해주시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